5옴, 10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하였더니 15옴의 저항 양단에 30V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체 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여기 저항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전압을 전체 가했더니 여기에 10옴의 저항에 하나 좀 써봐야 되겠네요. 여기 5옴짜리 있고 10옴짜리 있고 15옴짜리가 있는데 15옴의 저항 양단에 30V의 전압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돼요. 여기 5옴에는 그럼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30의 반인 15V가 걸리겠죠. 15는 얼마 걸리겠습니까? 1.5배가 더 걸리겠죠. 그러면 45V가 걸릴 겁니다.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15에다가 30 더하게 되면 45가 되고요. 45에다가 40 더하게 되면 9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전압은 우리가 90V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를 보통 공급되는 전압보다 여기가 공급 전압보다 더 높아서 전압계의 범위가 넓일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앞에다가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는 것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죠. 배율기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할 때 사용되는 것은 분류기가 되죠. 전기의 세기 50V/m, 전속 밀도 100쿨롱/제곱미터의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식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기사 문제인데 기능사에 좀 출제된 걸로 봐서는 여러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분의 1 d2가 되고 여기서 d라고 하는 게 엡실론 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식은 2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개의 세기 이 값을 알려줬고요. 전속 밀도 여기 d 값을 알려주게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식 이걸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d 값은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50에 아니죠. 그냥 50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면은 5000 나누기 2니까 2500이 되겠네요. 답은 2500, 3번이 됩니다. 한 상의 저항 R은 12옴, XL은 16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선간 전압 200V의 대칭 3상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은 12, XL은 16. 그러면은 10이랑 16 합치게 되면 이거 얼마 나오게 되나요?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을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임피던스는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이렇게 되고 저항의 크기는 12가 되니까 자, 이 값 한번 여러분 계산기로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0.6 나오게 될 겁니다. 60%죠.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회로도이다. 바르게 된 회로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SCR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전압과 함께 SCR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류가 흘러가죠. 그렇죠? 이쪽이 에노드고 이쪽이 캐소드인데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이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게이트 신호로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플러스가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와 만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되겠죠. 여기 4번은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 옳은 답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답은 여기 2번에 해당하죠.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이쪽도 마이너스가 크게 일치하고 여기 플러스 게이트에서도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림과 같이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m 떨어진 점 P의 자기장 델타 H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 설명하냐면은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설명하고 쭉 보시는 계산식이 아래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i, 사인, 그 다음에 제곱의 형태가 있다는 여러분 이 식의 형태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사 제곱 이렇게 식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이 4번이 해당합니다.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땡땡, 역방향 저항은 매우 땡땡, 따라서 땡땡 작용을 한다.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은 물어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겼죠. 순방향 저항,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순방향일 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0에 가깝죠. 완전히 도체가 되는 거고, 역방향일 때,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죠. 이때 저항은 일종의 무한대, 아주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AC를 DC로 바꿀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순방향 저항은 매우 작고 역방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류작용을 하게 된다. 작고 커서 정류. 어떤 게 답일까요? 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L은 0.05 헨리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 세크 동안에 2A가 변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L 값, 그 다음에 T 값, 그 다음에 I 값이 있게 되는데 기전력 E는 L, T분의 I가 되고요. L 값이 0.05 곱하기 T 값이 0.05 그리고 전류가 2. 자, 이것은 2V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자기 회로의 길이 L미터,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뮤 헬리퍼미터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율에도 반비례하게 됩니다. 길이에만 비례하고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는 반비례하는 형태. 답은 여기 4번이 되겠죠.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의 세기 F는 우리가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됩니다. 따라서 반비례하게 되는 것을 찾게 되면은 바로 자극 간의 여기 거리 R의 제곱에 우리가 이 힘이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자화력에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죠.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와 그 다음에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옴의 저항에 3A의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열량 하게 되면 우리가 줄의 법칙, 딱 H는 하고 입에 딱 달라붙어 돼야 돼요. 0.24 I제곱에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0.24 곱하기 I 값이 3이죠.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R 값 2고요. 그 다음에 T 값 1분이면 60이 해당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약 259 칼로리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평형 3상 델타 결선에서 성간전압 VL과 상전압 VP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같죠. 그쵸? 이 델타 결선에서는 자, 여기에 걸리는 성간전압이나 이쪽에 걸리는 상전압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다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같아서 3번 VL은 VP와 같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무엇이 될까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기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쓰시면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죠. 5mm 헬리의 코일에 220V 60Hz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흐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고요.
이것은 xl분의 v가 되어서 자, 2파이 fl분의 v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값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 220이 됩니다. 이 값은 117A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충전하고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충전할 수 없는 겁니다. 충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납축전지 충전 가능하죠. 니켈 카드뮴 충전 가능하죠. 리튬이온 충전 가능하죠. 근데 1번 망간전지 이거는 충전할 수 없죠.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하였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 R은 로 A분의 L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길이를 n배 했다고 합니다. 단면적은 n분의 1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항은 n의 제곱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회로에서 검유계의 지시가 0일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저항은 몇 ohm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검유계의 지시가 0이 됐다는 것은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형은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양쪽이 평형하게 된다면 여기 PR 곱한 거, 그러니까 100 곱하기 40을 한 것이 이렇게 XQ 곱한 거 10X와 같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100 곱하기 40 하게 되면 이거는 4000이 되고요. 4000이 10 곱하기 x라고 하게 되면 이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x는 4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4번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정전 용량 C1, C2가 병렬 접속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C1이 있고요. 이쪽에 C2가 있게 됩니다. 각각 C1과 C2가 병렬 접속되어 있을 때 전체 정전 용량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C1 플러스 C2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는 100 루트의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오메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은 100파이가 바로 이 오메가를 설명하죠.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여기에 100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은 파이 약분했을 때 2F가 바로 100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 F 구할 수 있죠. 주파수는 바로 50Hz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지는 특성의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아주 작다는 그런 뜻이죠. 이거는 평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전동기는 우리가 진상, 지상의 역률 조정이 되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이 됩니다. 맞고요.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정속도 특성, 속도가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지는 않게 됩니다. 속도가 원활하기 때문에 분쇄기 등에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난조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도 가지고 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있고 발전기가 두 개 있을 때 발전기 하나, 두 개가 서로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부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 주파수, 위상, 상순서, 파형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크기, 위상 다 같아야 되는데 네 번째, 회전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 회전수가 같더라도 극이 다르게 되면 서로 같은 주파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 교류 기전력 AC일 때 이것을 정류해서 DC로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그렇죠. 정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회전 계자형인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는 전동기로 부하를 건 상태에서 운전하는 전동기를 우리가 초동기 전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교류 입력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입력에서 출력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된 것에 0.45가 출력이 됐어요. 하지만 단상 전파인 경우에는 입력된 거에 0.9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V가 될 수 있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낮으며 전축, 선풍기 등 수십 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보게 되면 뭐 콘덴서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대단히 작고라고 해서 우리가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이거 하나만 보고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최저 절연 저항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 여러분들 고르시는 건데요. 이 문제도 사실상 한 번 출제되고 없어진 문제입니다. 자, 여기 1번 1000 플러스 전격 출력분의 전격 전압, 이게 답이 됩니다. 농형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홈이 약간 이렇게 슬롯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구 슬롯 혹은 스큐 슬롯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게 되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하는 방법 N은 K 한 다음에 5의 V-IARA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제어 방법 중에서 전압, 저항, 계자 제어가 있죠. 이 중에서 속도 제어가 가장 원활하게 되는 거는 요 V 값을 바꾸는 거, 전압 제어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0Hz이고 삼상 반파일 때는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맥동 주파수는 180이 되고요. 전파가 된다면 60 곱하기 6이 돼서 360이 됩니다. 지금은 삼상 반파이기 때문에 180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될까요? V결선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맞는 말이고요.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설한다? 맞는 말이고요.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아니죠. 이거는 57.7%밖에 출력이 안 돼요. 답은 4번이 잘못된 말이죠. 아래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항 R 및 콘덴서 C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교류 전동기가 있게 되고요. 전원이 이렇게 쭉 가서 아래와 같이 회로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이약에서의 크기의 영향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자, 이때 저항과 C가 있는데, 자, 이 값은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C 값도 작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도 작고 C 값도 작게 하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였을 경우 틀린 사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전동기와 함께 비교되는 2차 측에 코일이 감겨있는 유도전동기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권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였을 때 기동전류를 감소하는 효과, 역류를 개선하는 효과, 토크를 증대되는 효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동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인견 공업에 사용되는 포트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 감는 건데,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설명해라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가장 편안하게 속도를 가변시킬 수 있는 제어, 바로 3번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가 해당되게 됩니다. 보호계정기의 배선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극성이 바르게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맞고요.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되게 이상한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사실 나쁜 점검 상태는 아닌데 여기서는 배선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 3, 4는 맞고 2번은 좀 잘못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역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십시오. 직류 직권전동기의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권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도 똑같이 계자와 전기자 부분의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1번 변하지 않는다. 전기자 저항 0.15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만든 게 110.4V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분권 발전기는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게 되죠. 처음에 만든 발전기 단자 전압이 110.4V라고 하고요.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4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이 0.1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110.4에서 어떤 걸 빼게 됩니까? 식을 그냥 쭉 써볼까요? 단자전압 V는 유기기 전력 마이너스 IARA를 빼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게 110.4고요. 이때 빼야 될 게 IA 104 곱하기 0.1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100V가 되겠네요.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전압 200V, 부하 저항이 25옴 이면 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반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입력에 200 곱했기 때문에 0.45만큼이 출력이 되겠죠. 그 값은 90V가 됩니다. 이때 이 90V에 부하 저항이 25옴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가 되고 여기서 R 값이 20이고 전압이 90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4.5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은 감자, 증자, 그 다음에 교차 자화작용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1번의 포화작용,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금속관이 2미터고요. 합성 수지관은 1.5미터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터널 안에 공사할 때 몇 가지 규정들이 있게 되는데 터널 안은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금속재, 가요전선관, 케이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번 라이팅 덕트 배선은 터널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배선 방법이 됩니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3번 EV가 됩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굵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0.7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흥행장 저압 공사에서 무대용 콘센트 박스의 접지 공사 방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흥행장은 우리가 400V 미만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때는 일반적으로 3종 접지 공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끼리 할 때는 우리가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금속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4번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특고합절로에 시설하는 필회기의 접지공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필회기라고 하는 거는 고압 및 특별고압이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우리가 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죠.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수형 콘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콘센트의 그림
1, 3, 4번이 다 콘센트의 그림인데요. 3번 콘센트 그림에서 2라고 하는 거는 접지 극이 되고요.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이게 방수형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무서운 곳이에요. 그죠? 가연성 가스. 저하 목내 전기 설비의 시설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오직 하나만 되는 것을 찾아라. 문제에서 오직 하나만 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금속관이 됩니다. 대답을 하면 됩니다.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배선과 기구는 모두 전면에 배치하였다. 그 다음에 두께 1.5mm 이상의 난연성 합성 수지로 제작하였다. 강판재의 분전함은 두께 1.2mm 이상 하였다. 배선은 모두 분전만 이면으로 하였다. 여기 이면으로 하였다, 전면으로 하였다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면은 반대면, 뒷면이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교적 장력이 적고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원 가까이 매설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지선을 원래 쭉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 같은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완금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지하는 이런 지선의 형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2번 궁지선이 됩니다.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은 조가용 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한다. 사용 전압이 고압일 때 그 행거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조가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쭉 가고요. 그 밑에 만약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을 때 이 케이블과 함께 매달리는 이런 선을 하나씩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매달아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행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둘 간격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간격은 50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절연 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20% 이내까지 되고요. 만약에 제어 회로용을 넣는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어 회로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하게 되고 우리는 20%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400V 이하 옥내 배선의 절연저항 측정에 가장 알맞은 절연저항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400V를 감당할 수 있는 한 단계 위의 숫자를 찾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매거의 종류에서는 100V, 그 다음에 200V, 그 다음에 500V, 그 다음에 1000V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2번 500V 매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주임이든가 이 턱 나오게 되면 몇 턱이에요? 그렇죠. 5턱이죠.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도로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저압일 때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5m인데 지금 여기서는 고압을 이야기하죠. 1m도 높여서 6m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금속 전선관과 비교한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속 전선관에 비교했을 때 합성수지관은 어때요? 내식성이 우수하죠. 플라스틱이니까. 배관 작업이 용이하죠. 열에는 약해요.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약점이 바로 열에 약하다는 거죠. 절연성이 우수하다. 이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효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진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방폭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진, 방폭형, 그 다음에 가효성, 잘 구부러지는 플렉스한 곳에 사용되니까 분진, 방폭, 가효 세 개 다 나온 걸 찾으면 돼요. 분진, 방폭,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상기, 기중기 등으로 물건을 내릴 때와 같이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발생한 전력을 변환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발전기로 동작시킨다고 했죠. 그냥 전기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끊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전력을 변환시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전기에너지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선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꼬는 방식을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가는 단선에서 쓰죠.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일 때 적합하게 됩니다.